부작위에 의한 방조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부작위라 함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도현이는 피해자의 집을 담당하는 경비원임에도 익현이가 절도를 위해 몰래 들어왔는데 이를 방관하고 막지 않은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지난 쇼츠에서 말씀드렸어요. 결국 아무나 부작위범을 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 사례에서와 같이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 위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지요. 포털 사이트의 운영자가 음란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어요. 실행행위 이전에 정범을 방조했을 경우 실행의 착수 시부터 방조범이 성립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살인을 위해 총을 빌려준 방조범은 정범이 살인행위에 나섰을 때의 살인죄의 방조범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살인을 위해 총을 빌려주었으나 정범이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종범은 그냥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범행이 종료되었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절도로 취득한 물건을 보관한 경우에 작물 보관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절도의 방조범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도죄는 이미 범행이 끝난 것이니까요. 요즘 법률 공부를 많이 했으니 다음에는 땅콩 벌어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지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땅콩 벌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제가 깜박하고 어떤 것을 드시면 좋을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당연히 제일 좋은 것은 아무것도, 특히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100% 순수 땅콩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보면 항상 100% 순수한 것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 몸에 좋은 것을 드세요. 물론 직접 블렌더에 갈아도 된다고 하는데 블렌더에 붙은 거 정리하기가 귀찮아서 저는 아직도 해보질 못했어요. 다음에는 땅콩 버터의 알러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땅콩 알러지가 생각보다 무섭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땅콩 알러지 있는 어린이가 땅콩 버터를 모르고 먹다가 아나팔락시스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에피네프린을 맞는 일이 종종 있어요. 미국의 어떤 학생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 담임교사에게 자신에게 벌을 주면 땅콩 버터를 먹이겠다고 협박했다가 강제 전학을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땅콩 버터는 흉기가 아니라고 학생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했으나 학교는 땅콩 버터 알러지의 성격상 문제의 학생을 전학 보내지 않으면 담임은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라며 학생에게 끝내 전학 조치를 내렸다고 해요. 아나팔락시스 쇼크를 흔히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땅콩 알러지예요. 그 외에 벌에 쏘여도 아나팔락시스 쇼크를 일으키는 일이 있겠지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추후에 아나팔락시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땅콩 알러지 관련해서 일부 업체가 설렁탕의 고소한 맛을 위해 땅콩을 넣는다는 사실이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설렁탕뿐만 아니라 땅콩 버터 내지는 땅콩 가루가 들어간 한국 요리가 적지 않아요. 문제는 정상적인 요리 레시피가 아니고 식재료의 분량이냐 정량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설렁탕의 경우 양질의 고기를 많이 넣고 오랫동안 우려낸 설렁탕 국물보다 저급의 고기를 적게 넣고 땅콩 버터를 넣어서 끓여내면 일반적인 소비자가 맛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맛을 내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속인 경우 소비자들은 땅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 의심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